요즘 국제 뉴스가 유난히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뉴스를 보면 다자 외교를 강화한다, 공급망 외교를 추진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같은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익숙하게 들리지만 막상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기는 어려운 외교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 속 외교 개념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등장하는 핵심 용어 4가지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자주의입니다. 다자주의는 간단히 말해 여러 나라가 함께 규칙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환경, 무역, 전쟁, 경제처럼 한 나라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은 서로 합의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 안에서 협력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엔과 세계무역기구 같은 국제기구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통해 해결하자는 개념입니다. 특히 무역 분야에서는 이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공통 규칙이 없다면 힘이 센 나라가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을 막고 상대국은 보복 조치를 하면서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무역 체제는 관세 기준, 보조금 규정,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만들어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 무역이 약해질수록 관세, 수출 규제 같은 변수는 늘어나고 기업 비용, 가격 불안이 커져 기업 및 국가들이 계획을 세우기 더욱 어려워지죠. 그리고 반대로 다자 무역이 튼튼할수록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중견국도 절차로 다툴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아주 중요한 한국의 경우 이 다자주의라는 개념이 많이 쓰이고 세계 정상들이 다자주의, 다자무역을 강조할 때는 보통 각 나라가 제멋대로 관세, 제재, 규제를 휘두르면 모두가 손해니 여러 나라가 합의한 규칙과 기구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자라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용외교입니다. 실용외교는 이념이나 진영 논리보다 현실적인 이익과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 브랜드가 좋아 보여서 혹은 저번에 이 브랜드를 사서 고르기보다 가격은 적절한지, 성능은 좋은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선택하죠.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제 정치는 과거처럼 한 편만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라 경제, 기술, 안보가 복잡하게 연결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갈등은 관리하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넓히는 실용외교를 택하는 것이죠. 특히 기술 경쟁과 경제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실용외교는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공급망 외교입니다. 공급망은 무엇일까요? 제품이 만들어져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반도체는 한 나라에서, 배터리는 다른 나라에서, 또 조립은 또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한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생산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와 국제 분쟁 이후 전 세계는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했죠. 지금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한 오일 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은 중요한 자원, 첨단 기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공급망 외교는 원자재, 부품, 에너지, 식량 같은 필수 물자의 생산 유통망을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국가 간 협력이나 협상을 하는 외교 활동을 뜻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매우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어느 나라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필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외교 단계별 우호 관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 198개 국가 중 무려 194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와 모두 똑같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교에서는 국가 간 협력의 깊이와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 동반자 관계라는 단계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국의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로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전략적 우호 관계 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무엇일까요? 외교에서 전략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사이가 좋은 관계를 넘어 정치,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군사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명칭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 국가가 협의를 통해 관계의 성격과 미래의 협력 방향을 담아 일종의 외교적 표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미래지향적, 호혜적, 특별 같은 수식어가 붙기도 합니다. 결국 전략적 우호 관계란 중요한 국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스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그 나라가 한국과 상당히 깊은 수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면 됩니다. 오늘 살펴본 4가지 개념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연결되는데요.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 속에서 여러 나라와 협력을 하는 다자주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경제 안전을 위한 공급망 외교, 그리고 신뢰 기반 협력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 물가, 일자리처럼 우리 일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뉴스에서 이 용어들이 등장한다면 세계 정세의 흐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